자, 오늘은 그 52차시고요. 그 발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기출 문제 한 3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전기 부분은 그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아마 똑같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심화해서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N극에서 S극 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그 터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압의 증기라든지 아니면 물, 바람 등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강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전자기 유도니까 전류가 흘러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얘가 돌아가니까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전류를 미리 그냥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점에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좀 요 점이 까만색으로 찍을까요? 요 점이 이제 여기 한 45도 정도 돌아가서 얘는 살짝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순간이 딱 90도 돌아간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 부분이 이까지 돌아가서 135도 정도 돌아간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180도 돌아가서 이제 여기 자석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태죠. 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215도, 아니 225도 돌아간 거고요. 얘는 이제 270도 돌아간 부분입니다. 얘는 이제 315도, 그리고 360도,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이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이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생기는 유도 전류는 이제 크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형태의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때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해서 자속이 변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변해서 자속이 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요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는 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 구하려면 이제 정석적인 방법, 이 코일면의 수직인 자기장 성분이 바뀌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야지 이제 유도 전류 방향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방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이 기준이 되어서 자속이 증가하면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자속이 감소하면 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했으니까 요 방법과 요 방법은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으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 두 가지 방식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이때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이때는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요. 이때는 이제 최대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0도에서 90도로 가는 동안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프린트에서 요 방식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살펴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그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얘를 요 방향으로 쳐다봐요. 요 방향으로 쳐다보면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코일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일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보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요 선만 보이겠죠. 요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0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쳐다보면 기울어졌으니까 면적이 조금 보이겠죠. 코일면이. 그리고 90도로 돌아간 상태에서는 면이 전체가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90도 변하는 동안에 자속이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일단 자속의 증감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이제 자속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속을 놓고 보면 이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하나도 없고 이 최대죠. 그래서 이때는 자속이 0이고 이때가 자속이 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에서 0으로 다시 자속이 변하니까 이때는 자속이 감소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요. 그냥 90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자속이 0에서 다시 자속이 최대인 순간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자속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자속이 최대인 순간에서 자속이 0인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90도 단위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단위로 먼저 해보면 얘는 지금 요령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기장을 화살표로 나타내는데요. 그 화살표의 꼬랑지를 코일 면이 있는 그 면적 있죠. 코일이 이루는 그 면의 그 중심에다가 놓아요. 꼬랑지를. 그리고 요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직 성분이 하나도 없죠. 네, 수직 성분이 하나도 없어서 요 비수직이 0이어서 자속이 0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순간이 좀 더 쉬우니까. 요 순간에 보면 역시 꼬랑지를 여기 코일이 이루는 면의 중심에 놔두고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향해 봐요. 요게 이제 자기장이에요. 그럼 요 자기장의 100%가 수직 성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수직 성분이 최대일 때입니다. 이 순간이. 그래서 자속이 최대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얘를 요 방향으로 세워요. 방향으로 세운 다음에 그 이제 물리학 원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 성분을 분해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얘를 성분을 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원점으로 잡고요. 얘를 원점으로 잡고 우리가 분해하려고 하는 방향 있죠. 이 면의 수직인 방향. 면의 수직인 방향을 하나의 축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요 축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면하고 나란한 방향이죠. 요쪽을 하나의 축으로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요 분해할 요 벡터를 분해할 요 자기장을 그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하고 나란하게 빛을 비춰요. 그러면 이때 x축하고 y축은 스크린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래서 y축하고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x축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요 성분이 요 자기장 중에서 x축 방향, 그러니까 요 면과 나란한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x축하고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요 막대기에서 가려진 요 부분이 y축의 그림자가 생기고요. 요게 이 수직 방향, 면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뭐 얘를 세타로 하든 얘를 세타로 하든 그럼 요 크기는 요 b의 사인 세타가 되든 코사인 세타가 되든 뭐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는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무조건 요 값보다는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 가는 동안에 요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얘 방향이 기준이 돼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기준이 되는 방향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기준이 되는 요 비수직 방향만 구하고 싶으면 요령이 있습니다. 요 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가지예요. 요 방향하고 요 방향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막대기라 생각하고 막대기를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세워요. 세우는데 세우기 더 쉬운 방향, 더 가까운 방향이 요 비수직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출석부로 설명을 하면 요 출석부를 감싸고 있는 게 사각형 도성고리예요. 요게 자기장을 나타내는 막대기예요. 초록색 막대기입니다. 지금 요 상황이죠.
그럼 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 요 방향하고 요 방향 두 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더 쉬운 가까운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럼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비수직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속이 증가하면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도전류 방향을 미리 표현했는데 지금 자속이 증가하니까 이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긴 쪽에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속이 최대에서 다시 보면 자속이 0이 되는 순간까지이죠. 이 중간에는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기가 막대기가 가려져서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안 보일 거고요. 그럼 얘를 수직으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세우는 게 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비수직 방향이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이.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자속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의 수직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지를 향하게 해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짧은 쪽에서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아까 긴 쪽에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오는 것을 빨간색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 방향이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는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비수직이 최대일 때죠. 예, 최대일 때고 이때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요렇게 세우는 게 더 쉽죠? 거꾸로 요렇게 세우는 것보다. 예, 요렇게 세우는 게 쉬우니까 기준이 되는 방향이 요 방향이 돼요. 요 방향이. 근데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쪽에서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90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자속이 0인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자속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얘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세우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뒤집어서 세우는 것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이 이제 기준이 되는 방향이 돼요. 기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자속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 쪽에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인 코사인 미분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예. 요게 요 자기 손속이 결국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이 돼요. 자속 변화해야 되는데 안 배웠다니까 그냥 결과만 알려주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요.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의 차이는 90도만큼 위상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나가 최대일 때 하나는 0이 됩니다. 하나가 0일 때 나머지는 최대가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이게 자속이 0이잖아요. 자속이 0일 때가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자속이 0일 때 있죠.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는 0이 됩니다. 자속이 0일 때 전류는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는 0이 됩니다. 자속이 0일 때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가 유도 전류 이걸 I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 상황하고 맞춰볼게요. 맞춰보면 얘가 요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그래서 지금 이때가 최대죠. 최대이고요. 그럼 이때 최대일 때 자속은 0이에요. 이때가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그러니까 전류가 0인 순간은 뭐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전류가 0인 순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순간을 놓고 이전 90도와 이후 90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90도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긴 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후 90도는 보면 짧은 쪽에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전류가 최대일 때 보면 이제 그다음 이게 처음 90도, 그다음 90도, 그다음 90도거든요. 그럼 요 순간에 놓고 전류가 최대인 순간에는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처음 90도, 그다음 90도, 두 번째 90도, 세 번째 90도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90도하고 세 번째 90도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두 번째 90도, 이게 두 번째 90도, 세 번째 90도죠. 그럼 이 사이에 보면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죠. 예,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0인 순간에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속은 최대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자속이 최대인 순간에는 제가 전류를 안 그려놨어요. 실제로 이 순간은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속이 최대인 순간을 보면 제가 화살표를 안 그려놓은 게 이 순간이 실제로 전류가 안 흐르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기 선속하고 전류는 하나가 최대면 나머지가 0인, 예. 또 하나가 0이면 나머지가 최대인 순간. 그렇게 엇갈립니다. 그리고 전류가 0인 순간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간혹 나왔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딱 세 종류 넣었어요. 이게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코일하고 자석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면적이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일단 각 한 가지씩 넣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 또 추가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11월 수능 11번 문제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B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요 면적이 어때요? 고정되어 있죠? 이 면적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상황에 대해서 유도기 전력을 써보면 마이너스 1 델타 BS 델타 T인데 S가 시간에 대한 상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 dB dt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게 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1초일 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죠.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이거는 방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3초일 때하고 6초일 때 이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 중이니까 방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에서 5초 사이에는 자속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기장 방향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5에서 9초에서는 자속이 증가하고 있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기울기가 작죠? 네, 그러면 유도기 전력이 더 작고 유도 전류가 더 작게 흐를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요 녀석이 결국에 BT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비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그 기울기의 크기로 비교를 하고요. 방향은 그냥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유도기전력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편한 쪽으로 하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방향을 렌즈의 법칙으로 따르고 하는 게 그런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11월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다. A, B, C, D는 레일 위의 지점이다. A에 가만히 놓은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여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자석이 뒤로부터 내려와 C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자, X는 N극과 S극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언제 방출되냐 하면 D로부터 내려와서 C를 지날 때 빛이 방출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이 X죠. 이렇게 움직일 때 LED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럴 때 여러분 가상의 전지를 그려놓은 게 좋아요. 지금 LED의 순방향이 될 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는요. 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을 P형, 마이너스 극을 N형. 그래서 가상의 전지를 그려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예요. 이렇게 흐를 때. 그럼 이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가 어느 쪽을 향해요? 왼쪽을 향하죠. 네, 왼쪽을 향해서 유도 전류한 자기장이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자석과 콜이 서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S극이고 이쪽이 N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X는 N극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그 전자기 유도하고 그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유도 전류가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 순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때만 유도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유도 기전력은 생기는데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 이것까지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유도 기전력은 생겨요. 유도 전압은 생깁니다. 하지만 역방향이어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유도 기전력도 생기고 유도 전류도 흐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 X는 N극이고요. 자,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 빛이 방출된다 했는데, 자, 그럼 A에서 내려온 빛이 B를 지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올 때는 이제 우리가 N극, S극 알았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입니다. 그럼 얘가 B를 지날 때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죠.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도 동일하게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럼 요 순방향인 상황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LED의 빛이 방출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얘를 지나서 여기를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갈 때는 불이 안 들어오겠죠.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불이 들어오고 통과해서 또 여기로 갈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와 D에서 같지 않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중력, 탄성력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다가갈 때 자기력이 음의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A 지점보다는 조금 낮은 지점까지 올라가겠죠. 마찰이 없더라도 자기력이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인 자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려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11월 수능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에서 3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지나간다. 금속고리의 한 변의 중앙에 고정된 점 P가 X 이꼴 D와 X 이꼴 D면은
여기죠. 예. x 이퀄 d와 그다음 x 이퀄 5d 여기죠. 여기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이고요.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 XY 평면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유도 기전력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요. 이제 면적만 변하는 경우니까 유도 전압이 BLV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좀 표현하면서 식을 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냥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식을 한번 세워 볼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그 x 이퀄 d를 지날 때하고 x 이퀄 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도 같고 방향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유도 기전력을 한번 적어 볼게요. x 이퀄 d일 때하고 x 이퀄 5d일 때 이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크기를 v라고 할 거고요. 제가 그냥 올려준 풀이랑 맞출게요. 제가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V인데 방향은 요 방향이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전체적으로 유도기 전력 방이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유도 전력이 이렇게 흘렀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플러스 잡았잖아요. 내가 왜 이랬지? 이쪽으로 플러스 잡았으니까 식을 쓸 때는 마이너스 V는 이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 방향을 플러스로 쓰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올려준 프린트하고 나중에 복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풀이를 그냥 요 방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이쪽을 플러스 잡았는데 실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실제 유도기 전력은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V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부호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영역 1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녀석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영역 2, 요 녀석에 의한 유도 기전력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영역 3 있죠? 영역 3에 의해 생기는 유도 기전력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를 지날 때는요, 그러니까 x 이퀄 d를 지날 때는 영역 1도 면적이 변하죠. 영역 2도 면적이 변합니다. 영역 3도 면적이 변하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요 상황입니다. 이때 영역 1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일 때를 플러스로 잡고 있으니까 빨간색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요. BLV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에 의한 거니까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 B0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면적인데 변하지 않는 길이가 L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는 여기서 ED가 되죠. 그래서 ED의 속력은 V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 영역의 면적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의 변화에 의한 걸 보면 얘는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B0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곱하기 면적인데 변하지 않는 길이가 요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L이 됩니다. 뒤에 속도는 V 똑같죠. 자, 파란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란색 부분은 요 자기장의 크기를 일단 모르니까 B3라고 둘게요. B3라고 두고, 자, 임의로 그냥 어느 방향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아무 방향이나 잡으면 되는데요. 일단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냥 잡아볼게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B3 DV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x 이퀄 d를 지날 때 유도 기절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x 이퀄 OD를 지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요 영역의 변화하고 요 영역의 변화에 의한 것밖에 없죠.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지금 면적이 감소해서 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럼 원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일 때가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B0의 DV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얘는 역시 자속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B3 DV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B3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얘 두 개를 한번 더 해보면은 일타쌍피가 되죠.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 해보면 마이너스 2V는 마이너스 B0 2DV 이렇게 돼요. 그래서 V하고 B0 DV 사이에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V 자체가 B0 D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B0 DV를. 그러면 이제 좌변이 마이너스 B0 DV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간단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를 밑에다가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B0 DV는 B0 DV 마이너스 B3 DV 이렇게 되죠. 그럼 DV 다 날라가죠. DV 다 날라가고 B3가 얼마가 됩니까? 2B0가 됩니다. 2B0. 얘가 2B0가 돼요. 2B0가 되고 부호가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방향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면요. 자, 지금 x 이꼴 마이너스 2d를 지날 때 유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흐르기 시작하고 내가 이 풀이를 거지같이 해놨네요. 이거 보면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놨네요. 왜 내가 거꾸로 잡아가지고 이 고생을 했지. 좀 모든 걸 사실 제가 거꾸로 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거꾸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얘는 이제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하니까 지금 부호를 제가 받은 거랑 완전히 반대로 잡은 거예요. 근데 뭐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지금 얘를 통과하기 시작한 순간에는 자속이 증가하잖아요.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과 전류에 의한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를 때가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2D를 지날 때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건 다 지우면 되죠. 그러면 얘 나가리죠. 나가리. 그러면 이제 요 세 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때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뭐 간단하게 구해지죠. B0에 변하지 않는 길이 2D의 속력 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이때 마이너스 2D에서 D는 일단 B0의 2B0 DV가 됩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류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있을 때가 얘가 이제 쏙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는 전류가 안 흐를 수 있지만 바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다 자속이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유도 기전력을 이미 구해놨습니다. V잖아요. V. 그 V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V의 크기가 여기 나와 있죠. B0 DV였죠. B0 DV.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문제 주어졌잖아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이면서 B0 DV예요. 그럼 이때에 비해서 유도 전류가 절반이 되겠죠. 절반이. 그리고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게 가능한 게 지금 1번하고 3번만 가능하죠.
전류가 2대 1인 게. 그래서 이제 얘는 요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안 맞으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그다음에 ED를 지나는 순간 한번 볼까요? 자, ED를 지나가는 순간이 요 순간이죠. 이거 뭐가 잘못됐다. ED를 지나가는 순간이 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서 조금 지나면 요 순간이죠. 요 두 순간을 놓고 보면 자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니까 이제 유도기 전력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답이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틀렸죠. 그리고 이때랑 이때는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풀이를 제가 더럽게 놨네요. 요거는 이제 그 애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시계 방향을 플러스 했던 게 훨씬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